경찰이 시청 집무실에서 강릉시장과 부시장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한 혐의로 보건소 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보건소를 방문해 맞았다는 강릉시의 해명과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원도가 강릉과 동해, 횡성, 평창 등 강릉선 KTX 역세권 8곳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74회 황금사자기 대회에서 강릉고가 김해고를 상대로 경기 내내 호투를 펼치고도 아쉽게 역전패당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했던 철원군의 2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발 집단 감염 사례가 강원도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해 10월 강릉시장과 부시장이 시청 집무실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강릉시 보건소는 출장 접종을 한 게 아니고 시장과 부시장이 보건소로 찾아와 주사를 맞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경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경찰서는 강릉시 보건소장 A씨와 보건소 직원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시청 집무실에서 강릉시장과 부시장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장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백신을 외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대처에 필요한 의료기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가 진실 규명을 촉구했는데 강릉시 보건소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장과 부시장이 보건소로 찾아와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수사에서는 집무실에서 출장 접종을 했다는 상반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 보건소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강릉시장도 논란이 일자 예방접종을 관행적으로 무료로 맞은 것에 대해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도 접종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사건이 정식 기소돼 재판으로 넘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가 강릉선 KTX 노선 8개 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강릉과 동해, 평창, 횡성 등 4개 시군 8개 권역을 대상으로 특화 산업과 연계 교통 구축 방안을 담아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원도의 역세권 개발 계획은 강릉과 남강릉, 묵호, 동해 등 8개 역에 대해 특화 산업과 연계 교통 구축 방안, 개발 구상안과 사업 실행 전략 등을 담아냈습니다. 강릉역 일대에는 942억 원을 들여 문화예술, 관광, 교통 중심의 컨벤션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복합 환승센터, 스트리트몰,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을 뜻하는 마이스 시설 등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합니다. 다만 국유지 활용에 제한이 있고 향후 동해선 연결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발안을 내놓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 구정면 남강릉 신호장 일대에는 925억 원을 들여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히토류 등을 활용한 첨단 산업과 물류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래에는 남강릉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 바란동 묵호 역세권에는 549억 원을 투입해 묵호항 재창조 사업과 관련한 뉴 오션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묵호역에서 주변 관광지로 이어지는 경관 사업을 펼치며 해양생태공원과 아쿠아리움도 조성합니다. 동해역 일대에는 2,235억 원을 들여 해군타운인 네이비타운을 조성합니다. 군 항만시설과 연계해 부대를 이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횡성역 일대는 에코산업 육성, 둔내역은 지역축제단지, 평창역은 바이오 연구 배후도시 조성, 진부역에는 전원도시 등으로 조성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 강원도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자 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번 역세권 개발안의 경우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개발 계획안을 담아낸 가운데 민간 투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투자 유치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고 야구부가 창단 45년 만에 첫 전국대회 우승에 도전했지만 아쉽게도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8회 말까지 내내 앞서갔지만 결국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그래도 김진욱 선수의 호투는 빛났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8회 말까지 경기 내내 앞서가던 강릉고등학교. 9회 초 3대2로 앞선 상황. 승리까지 아웃카운트 하나만을 남겨놓고 에이스 김진욱 선수가 투구수 제한에 걸려 교체됐습니다. 이어 등판한 투수들이 몸에 맞는 공고와 볼넷 등을 내주며 2점을 내줬고 9회 말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최종 스코어 3대4. 결국 김해고의 우승을 내줬습니다. 강릉고 최재호 감독은 지역민들의 응원과 우승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착실히 다음 대회를 준비해 그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 또 강릉 시민분들한테 약간 좀 죄송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앞으로 남은 시합도 뭐 세 대회 남아 있으니까 뭐 또 좀 좌절하지 않고 또 남은 대회도 한번 우리 또 도민 또 시민분들한테 또 좋은 또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우승 문턱에서 넘어졌지만 에이스 김진욱 선수의 호투는 빛났습니다. 2회 초 9원 등판에 7.2이닝 동안 11개의 탈삼진을 빼앗으며 김해고 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9회에 올라가서 제가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아쉽게 못해서 다음 투수를 경민이를 그래도 주자 없이 최대한 해보려 했는데 그 점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 전국대회가 있으면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릉고등학교는 8월 열리는 대통령배와 10월 개최 예정인 봉황대기 대회에서 전국대회 첫 우승에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탈북민 단체가 어젯밤 기습적으로 날린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오늘 아침 홍천 강가에서 발견됐습니다. 비닐 풍선은 남서풍을 타고 파주에서 홍천까지 수십여 킬로미터를 날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대북전단 풍선을 수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홍천군 서면 마곡리의 한 강가. 강변 나무가지에 5m 정도 길이의 긴 비닐 풍선이 걸렸습니다. 비닐 풍선 아래로는 김정은과 김일성, 김여정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어찌 잊으랴 6.25 민족 사륙자라고 써 있습니다. 대북 전단 종이도 100장 정도가 비닐에 쌓여 발견됐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발견된 곳은 앞에 보이는 홍천강 너머 강변입니다. 비닐 풍선은 바람을 타고 날아와 나뭇가지에 걸린 채 발견됐습니다. 최초 목격자는 오늘 아침 9시쯤 풍선이 직접 날아오는 걸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 위에 하늘에서 쭉 그 바람의 영향으로 여기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딱 뚝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서 딱 보니까 사진에 그 김일성, 김정은 사진이 보이길래 뭔가 좀 느낌이 당해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밤 파주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날렸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그중 일부가 홍천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 단체가 제공한 영상에도 똑같은 사진과 글이 적혀있는 현수막이 날아가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파주에서 날린 전단이 10시간에 걸쳐 남서풍을 타고 무려 70여 킬로미터를 날아온 겁니다. 경찰은 대북 전단을 수거해 지문 감식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에 엄정 처벌 의지를 밝힌 만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살포 사실이 확인되면 회원들이 경찰에 입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평창군 7급 공무원이 수억 원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0여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등을 빼돌렸는데 돈을 못 받은 업체가 항의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평창의 한 면사무소 총무부서에서 근무한 7급 공무원 김모 씨. 회계 업무를 담당한 최근 6개월 사이 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 수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날짜가 지났는데도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답답했던 업체가 부서에 확인하는 과정에 유용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늘 보이진 않았어요. 직원이. 업무는 다른 직원이 그렇죠. 지금까지 확인된 건수만 10건 이상, 금액은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 등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유용한 돈의 일부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지만 아무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계약부터 결제까지 담당자 혼자서 결정하고 처리하다 보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평창군은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또 다른 사례가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수시로 좀 해가지고 사전에 완전 차단하는 걸로 가져갔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공무원들의 횡령, 유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강원도 내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8일에서 10일 사이 서울 중랑구의 한 헬스장을 이용했던 철원 22살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 중랑구 24, 25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가족 2명은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수도권발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63명으로 늘었습니다.